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란 전 이제 합의를 하나? 이제 끝나나? 아직 모르죠. 예. 아직 모르는 변수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일단 MOU를 맺고 뭐 서로 간에 이제 휴전을 한다. 그래서 뭐 한 30 에서 60일 정도까지는 서로 간에 좀 디테일한 합의를 이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지금 휴전인 거죠. 휴전 합의를 본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이란의 요구 조건들을 지금 미국에서 거의 대다수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란한테 미국이 패전했다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뭘 얻었냐? 뭐 얻은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 전쟁 나올 때도 그랬지만 원래 이란은 핵을 내줄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그 트럼프 2기 때 협상 들어갈 때도 내주려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된 건 뭐다? 미사일 때문이란 말이에요, 미사일. 이스라엘이 저 미사일만 없애달라는데 이란은 미사일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다. 아니면은 이스라엘도 미사일 포기하라고 해라. 뭐 서로 간에 이제 그것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 나머지는 다 미국한테 다 유리한 조건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합의만 하더라도 "야 이런 거 협상 잘했네."라는 평가를 받을 거라 애를 때려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만들고 결국에는 뭐야 어딘가 한없이 지금 뭐 그냥 이란 원하는 대로 이란한테 더 많은 걸 내주는 이런 꼴이 됐단 말이에요.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합의인가? 사실상의 항복인가? 트럼프는 뭘 얻었냐? 전쟁 중 오락가락 행보. 그렇죠? 양치기 소년 마냥 뭐 "금방 끝난다. 이란이 항복할 것이다. 이란과 합의가 잘 됐다." 다 거짓말이었죠. 다 거짓말. 이거 믿고 K 마가야로 새끼들이 아는 척했다가 다 개망신 당하고 그냥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K 마가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 지들도 쪽팔려서 그런지 할 얘기가 없지. 맨날 트럼프가 거짓말했으니까. 고물가의 지지율 하락, 중간 선거 부담까지 올라가면서 예, 트럼프가 난감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위대한 합의라고 자평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번 전쟁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놓친 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건 뭐 처음부터 제가 하던 얘기 아닙니까? 이건 명분이 없고 게다가 실리도 얻을 수가 없다. 이란의 행정력 무력화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신정체제 교체, 그러니까 친미 정권 나오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그냥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막대한 정치, 경제적 비용만 또 안게 되었다. 예. 106일 만에 도달한 종전합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트럼프는 축배를 들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상 항복했다. 야, 미국 내에서 나온 내용이야. 미국 내에서.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미국이 결국 만만치 않은 이란을 상대로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종전합의도 전략적 승리라기보단 악화한 미국 국내외 여론 속에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이것도 제가 계속 하던 내용이죠. 미국이 전쟁 지속하기 너무 어렵다. 군사작전하기 어렵다. 계속 내가 얘기했어. 이제까지 군사 전문가라는 새끼들 외교 전문가라는 새끼들 얘기하는 거 다 틀렸어. 미국이 무슨 뭐 하르그섬을 때릴 거다. 무슨 지상전을 할 거다. 봉봉쇄로 이란이 뭐 항복을 할 거다. 다 틀렸어.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 미국의 군사력 자체가 지금 상태가 최상 상태가 아니다. 최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을 때 지금 전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중동까지는 보급이 어렵다. 이미 패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란은 이미 미국에 대한 분석도 끝나고 이란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는데 어떻게 미국이 이기냐. 못 이긴다 이거. 지상전 못한다. 들어가다 다 죽는다. 하르그섬도 들어갔다가 다 죽어요 거기. 그 섬에 들어갔다는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무조건 폭격 맞아서.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놈의 외교 전문가니 군사 전문가라는 새끼들이 진짜 전문가 맞아? 이 새끼들 논문 표절해서 교수된 새끼들 아니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틀려. 여기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되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전 초기부터 오락가락했던 전쟁 목표, 전개 과정에서 트럼프가 보이는 혼선도 이번 전쟁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보유 시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다시 핵 능력 무력화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수차례 입장을 바꿨다. 전쟁 전망도 단기로 끝날 거라고 했다가 장기전으로 오락가락했다. 전쟁 목표도 대부분 달성되지 못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완전 제거, 정권 교체, 친이란 무장 세력 지원 중단 등을 내세웠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죠. 오히려 더 강경한 인물들로 지도부가 채워졌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원래부터 개방돼 있던 곳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에 불과하고 향후 이란에 새로운 무기를 쥐어준 거는 비판이 나온다. 이란은 약화된 상태에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뭐야? 기뢰죠, 기뢰. 이란이 무서운 게 기뢰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죠. 이 기뢰를 전면적으로 깐 것도 아니야. 뭐 몇몇 개. 깔았는데도 전 세계 선박이 못 지나가. 미군도 못 들어봐. 이 기뢰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야. 미국이 이걸 제거할 수가 없고 나머지 뭐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기뢰를 잘 제거하는 애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 왜냐? 얘네도 무섭거든. 왜 무섭냐? 기뢰 제거를 하려면은 공격을 안 받아야 돼. 기뢰를 제거하려면 여기서 이만큼 큰 모선이 둥둥 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상대 적군이 알 수가밖에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기뢰 제거 불가능하죠. 그냥 두드려 맞고 죽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완전히 종전선언이 됐을 때, 그리고 이란이 허락을 하는 거지. 자기 앞바다에서 기뢰 제거해라 했을 때 들어가서 겨우겨우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래도 몇 개월 걸려. 그렇게 기뢰 제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기뢰 몇 개만으로도 호르무즈 봉쇄가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됐죠. 미국이 치른 비용도 지극지가 않다. 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휘발유 평균 소매 가격 3년 4년 만에 최고치. 전쟁 비용만 500억, 74조 원에 달했다. 정밀 유도무기 재고도 대거 소진됐다. 이래서 지금 중국의 대만 어떤 침략에 대해서 막을 힘이 있긴 하냐에 대한 의문이 들죠. 이거 생산하는 데도 벌써 5, 6, 6년 걸립니다. 정치적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때의 이 핵합의 이를 뛰어넘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폐기한 합의보다 후퇴한 결과를 얻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강경파 설득도 과제이다. 예. 강경 보수가 대놓고 깝니다. 예. 미국의 강경 보수들이 사실상 항복이다. 이거 트럼프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은 지금 조져야 된다. 이란을 어떻게든 이란이 완전 항복을 해야 우리가 면이 살지 않냐는데 완전히 지금 미국이 무너져 버린 거지 지금. 예. 미국이 개망신을 당해버린 개망신. 오직 K마가야로 전응한 새끼들만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북한 수령님 모시듯이 개소리 하는데 아니라고요. 이거는 예고돼 있는 거야. 미국의 군사력이 사실상은 좀 뻥이 많아. 뻥 스펙이 많고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다 내가 얘기했던 거라고. 새끼들 팩트를 안 봐. 이미 미국 의회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미국 군사력이 너무 약화되고 있다. 왜? 이제 군인이 이때 안 해요. 예, 군인이 이때 안 하고 전쟁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방산업체들이 그냥 돈 떼먹고 그냥 대충 만들어. 그 다음에 제조업 붕괴 뭐 이런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미국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약화돼 있다. 특히 해군이 많이 떨어져 있다 질적으로. 그런데 이 해군을 끌고 이란까지 가서 이란을 조진다.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예, 불가능하고 왔다 간 다 죽었을 거야 아마. 종전에 합의하자. 미국 강경 보수 진영에서 그럼 전쟁 왜 했냐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미란의 핵 포기는커녕 제재 해제 등 이란에 득되는 것만 갖다 바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 보수 강경파 진영에서 거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지나치게 이란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이란에게 엄청난 돈을 이제 가져다 바쳐야 되는 것이고 또 호르무즈 해협의 수수료는 인정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행료가 아니라 수수료 개념은 인정해주겠다. 그다음에 이란의 그 제재 해제. 그러니까 이란이 중국에다가 이 기름 수출이 다 원래 불법이었는데 그거 다 해제해주마. 그럼 다 이란한테 유리한 거잖아. 거기다가 이란과 같이 가는 이런 무장 세력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구석탱이 있으면 위에 밑에 뭐 이렇게 무장 세력들이 다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데 얘네들도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말라. 이거까지 다 받아주니까 완전히 이란만 신났죠.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합의에 대한 이란 측 설명이 미국 협상팀과 주장이 다르다. 이란과 최종 합의가 체결될 경우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훨씬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보수 농객 누구는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을 죽인 사람들이 이번 합의를 반길 거다. 이란 지도부가 대미적 대응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내겠다. 이 벤스 부통령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냐, 좀 이란을 더 조져야 된다 이런 생각 갖는 거죠. 트럼프가 잠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진 칼러니스트도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사실 오바마 때보다 더 후퇴한 거죠. 벤스가 이번에 합의를 이행할 경우 최대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 데이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제공하는 것은 재앙이다. 무지막지한 돈을 주는 거잖아 지금. 합의문을 공개해라. 그동안 강경 대이란 노선을 강조해둔 트럼프의 발언과 비교할 때 정치적 굴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빌어먹을 MOU를 볼 수 없는가? 게다가 이란 정권을 신뢰할 수 없다며 외교적 타협보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꿈같은 얘기죠. 결국 이 때문에 핵 문제로 후속 협상으로 미룬 채 종전에 초점을 맞춘 이번 합의에 대해 보수 지지층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회의론.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 또 이란은
서비스 요금을 받겠다. 통행료는 안 받지만 서비스 요금 받을 거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대신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겠다. 이거는 결국 기뢰가 깔려있는 데를 피해서 지들이 안내하는 곳을 지나가게끔 해서 받는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거 아니야? 서비스 요금을.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비스란 표현이 포함된 것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한을 미국이 공식 인정한 의미라고 부시통은 전했다. 바로 요거죠. 이 서비스 관리,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이란 대변인도 통행료 부과는 아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것이다. 트럼프는 무료로 개방될 거라고 했지만 통행료가 아닌 서비스 요금은 별도니까요. 이란은 지난달부터 서비스 요금 개념을 부각하기 시작했다. 해상 교통을 통제하고 특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했다. 그게 그거지 뭐.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있으면은 이쪽 위험한 지역에는 기뢰가 깔렸으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라인으로 오세요. 이란 쪽이니까 여기가 이란 땅이니까 이란 땅 지나갈 때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 관리해 줄게 임마. 여기 통과해. 이 얘기지 지금 뭐. 안 봐도 DVD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통행료와 서비스 수수료는 법적으로도 성격이 다르다. 통행료는 불법이지만 수수료는 합법일 수 있다. 아주 골치가 아픈데? 트럼프가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이미 지지율이 너무 낮고 의외의 선택도 못 받을 거고 본인이 잔머리를 굴려서 이걸 밀어붙이자니 이거 잘못하다가 뭐 탄핵당할 수도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전쟁이 지금 뭐야 벌써 6월달 중순이 지났는데 선거는 11월달이면은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5개월 안에 진짜 끝낼 수 있냐? 못 끝내. 가는데도 한 달이야. 가서 병사들 대기시키고 하는데도 한 달 걸려. 그다음에 들어갔지 말지 또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하고 뭐 들어갔다가 다 작살나고 못 끝낸다는 거야. 선거 이전까지. 그거를 단기간 내에 끝내야 된단 말이야.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무슨 그린랜드를 갔다가 먹겠다. 어떤 뭐 정신 나간 놈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내가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 미국이 이거를 단기 폭격전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나머지 전쟁은 미국은 못한다. 정치적인 압박이 심하고 특히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이 어떤 갖고 있는 그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과거처럼 공산주의를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뭐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친 듯이 뭐 지상전 투입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미국이 아니다. 그때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무슨 뭐 지상전 들어가서 그린란드를 먹겠다. 완전 개소리였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는 뭐 유럽 애들 가만히 있냐? 그게 쉬우면 다 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군사력에 대한 판타지도 있지만 미국의 군사력 이전에 미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무시한 거지. 그런 덜 떨어진 놈들의 주장대로면은 뭐 미국이 무슨 깡패짓을 해도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야 되냐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뭐 또 다른 중국, 북한과도 다를 바 없잖아. 아무데나 막 침략해서 내 땅이다 이런 거나 중국 새끼, 북한 새끼들이 우리 침략한 거는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런 양아치 같은 짓거리가 나올 수가 없지. 미국 국민들이 그걸 원하진 않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란을 때려도 이란처럼 또 땅덩이까지 넓어. 그리고 얘네들이 뭐 하루 이틀 전쟁한 애들도 아니야. 얘네도 무기가 상당해. 거기다 해상전까지 능해. 기뢰까지 있어. 이런 데를 미국이 어떻게 이길 거냐. 미국이 이기려면 미국 혼자서 불가능해요.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줄 수 없도록 그 중간을 끊어버리던지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동시다발적으로 때린다 해도 될까 말까요. 진짜로.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러니 미국이 아무리 폭격을 해도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 드론이 남아돌고 기뢰 제거도 아직 안 됐고 이런 막강한 그 방어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왜? 맨날 이스라엘과 싸웠으니까. 몇 천 년을 또 쟤네들이 종교전쟁을 했던 애들이니까 죽고 싸운다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 이게 이란을 강하게 만드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 한 명 죽는 것마저도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애초에 이 전투력에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야. 확실하게 미국 사람들이 이란을 조져야 된다고 할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이란이 미국을 향해 테러를 했다던가 미국의 건물을 미국의 어떤 어떤 군인들을 죽이고 뭐 일반 시민까지 죽이고 뭐 협박을 했다던가 뭐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정도의 증오심이 안 생기는 거야. 미국이 먼저 때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명분이 없고 군인들도 하는 둥 마는 둥 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거기다가 미국의 군사 자체가 완벽하게 막 얘네들이 그 기술력을 막 써가지고 완벽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잘 돼 있느냐. 그 성능이 진짜 그렇게 나오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B2 폭격기가 추락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 탑승자들 다 사망했어. 그 정도로 관리가 지금 허술해. 미국 배들 뭐 만들면 뭐하냐 군함들. 그럼 뭐 10년 동안 수리만 하다가 출동도 못하고 그냥 폐기돼. 지금 수리하는 것도 어떻게 수리하냐? 이전에 있었던 배에 부품 떼갖고 붙이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인들이 미군 그 자체가 어디 하나 데미지를 받았다 수리가 안 돼. 고치지를 못해. 계속 악화야. 그러니 그 전략 폭격기도 그냥 날다가 추락해갖고 박살이 나버리고 아파치도 그냥 가다가 그냥 뭐 들고 쏘는 데다가 맞아가지고 그냥 추락해버리고 전투기도 애들이
전투도 그냥 낮게 날아다가 이거 이런 오토바이 타고 쏘는 거에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이게 무슨 방식입니까? 거기다가 드론이 막 날라와도 전혀 알지를 못한 채 그냥 다 터져버리고 이게 지금 미군 상황이라는 거. 이 애들이 기술만 세면 뭐하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군인이 없다는 거야. 미군 해군 군함을 막 이빠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레이더 넣고 스텔스 넣고 뭐 미사일 넣고 하면 뭐하냐고. 그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버튼이 어딘지를 몰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바로 이런 게 이제 재래식 전쟁과 다르다라는 거지. 재래식 때는 그 부분 몇 개밖에 안 되니까 누르면은 여기서 나가는 걸 아는데 이제는 최신식이니까 너무 버튼이 많아. 마스터가 안 돼. 그러니 애들이 우왕좌왕이라고. 그게 지금 이번 이란 전쟁 때 매일같이 우리한테 전해오는 소식에서 봤던 거죠. 먼 놈의 군함이 세탁실에서 불이 난 것도 이 쿨러가 안 돌아가지고 그냥 다 불타가지고 도망가야 됐고 이런 굴욕이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군사력이라는 게 이 군인들의 어떤 집중력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명분도 있고 또 전쟁의 공감대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결국 기술력인데 실력이 전문적 기술력이 없는 거야. 얘는 전쟁한 지도 오래됐고 이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적응이 미국이 안 되죠. 얘네들이 훈련하는 거야. 되게 지들이 유리한 데서 그냥 하지만 중동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고 얘네가 어디다 뭘 숨겼는지 모르고 그러니 핵도 못 찾잖아요. 그 미국의 위성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못 찾는 거야. 얘네 지하실을 다 뚫어놓고 옮겨놓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폭격했다고 하지만 전혀 이란한테는 이란의 군사력에는 별다른 타격을 못 줬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야. 그래서 미국의 강경파들은 전쟁하자 막 가자 애들 죽이자 이건데 그 새끼들은 다 늙어가지고 지들이 전쟁 참전 안 하니까 저렇게 쉽게 말하죠.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파면 못한다. 이러고 국민 여론이 반대하니까 트럼프가 중간에서 멍청한 짓을 했다가 정치적 고립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패전이다. 또 한 번. 미국은 중동 전쟁 때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왜 그러느냐? 이 저기가 너무 멀고 공급할 수 있는 보급소가 없고 또 이란이 이미 이란이나 이런 중동 애들이 다 알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그래서 이란 애들도 이 전쟁 초기에 그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부터 다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보급로가 없다고. 보급을 하려면 홍콩에서부터 와야 돼. 너무 멀어.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이 못 버티는 거야. 봉쇄 다 뚫리고 못 버티는 거예요. 뭐 봉쇄는 한 해만 해야 다 헛소리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미군의 어떤 이번 군사력에 관련된 거 이란 전쟁에서 나왔던 소식들은 완벽하게 다 그냥 선동 프로파간다 개소리만 있었다는 거지. 다 거짓말이었고. 옛날에 그 공산당들이 하던 개소리랑 똑같죠.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죽는 건 니들이었죠. 이거와 똑같이 미국이 얼마나 지금 처량한 지금 상황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비싼 무기를 다 낭비하고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기에 미군이 지금 미 해군이 지금 구멍이 뚫렸는데 이걸 만들려면 우리나라한테 와서 빌어야 돼. 야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를 또 못 믿어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못 믿는데 우리나라 기술을 필요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 맞춰야 되는데 지들한테 맞춰서 직원을 보내서 거기서 뭐 미국 소속을 해고 뭐 어떻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가 동맹국을 믿지 않고 동맹국한테 꿀만 빨겠다고 하는 이 얍삽한 생각을 가지니까 사실상 미군이 이번에 이란전을 해오더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제 왕따 신세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제 미국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는 미국이 앞으로 이 중국이든 더 큰 뭐 이런 공산주의 연대 국가들과의 대립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트럼프 같은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즉 과도한 자국주의를 가지고 동맹국을 의심하고 동맹국을 배제하는 이런 사고를 가진 애는 미국의 지도부가 되면 안 된다. 왜? 되자마자 중국, 러시아만 도와주잖아요. 그런 애가 되면 즉 자국주의가 과도해서 동맹국을 무시하고 부정해버리면 미국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이제 좀 덜 떨어진 분들은 미국이 군사력이 세니까 혼자서 다 제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힘은 달러에서 나왔던 건데 이 중동 전쟁은 그 영향력이 이제 많이 벗어나 있는 세계였던 거고 어떤 미국의 어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력의 활용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내부의 세대 갈등도 하나가 한 몫을 하겠죠. 죽는 건 젊은이들인데 왜 꿀은 늙은이들이 빠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미국의 군사력이 발휘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돈을 이란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콕 찍어서 이제 너희들 돈 내라 여기까지 갑니다. 다 예측이 됐던 거. 이런 거 예측하던 애들은 뭐 외교 전문가니 군사 전문가니 K 마가야로 새끼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나만 이런 얘기 있나 봐. 한국, 일본, 뭐 그다음에 유로 이런 애들한테 돈 내라고 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딱 그대로 되죠. 예, 야 돈 내놔 이러고 우리나라한테 거둘 거라고. 야 무려 455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에 대해서 투자기금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대규모 자금 유입의 길을 열어준 거다. 이거 주면 완전히 뭐 떼부자 되는 거 아니야? 씨.
그런데 이거를 지가 자기 사비로 내주던 가면 될 거를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애들이 관심을 보이겠다? 예. 이 떠넘기는 거지, 떠넘겨. 아 이거는 쪼끔 이렇게 "너희들이 내라. 그래서 모아서 우리가 내주자. 그러니까 미국이 돈 낸 건 아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 뜯어가는 거죠. 이건 깡패처럼 "돈 내. 내. 재건하는데 너 돈 벌고 좋잖아." 이러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저기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불이익을 나중에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구조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완벽하게 미국이 장악을 하고 친미 정권이 들어왔으면야 재건기금 내는 건 뭐 말을 안 하겠네. 지금 이란은 완전히 친중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졌다 대고 다른 나라 보고 니들 돈 들여서 재건시키라는 건 뭐 친중 국가를 왜 우리 돈으로 세워 줘야 돼. 이런 게 웃기다라는 거야. 미국이 뭐 할 거면 확실하게 해결해 주고 나서 하든가. 마치 우리가 죽 써도 이거 남 주는 거래. 죽 써도 이거 중국 주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쪼끔 뭐 예상을 했지만 되게 불쾌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안 줬었는데 안 그래도 죽을 맛인데 여기서 돈을 더 뜯겨야 되니까 안정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이란전은 이스라엘 때문이라도 인제 지금 또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후퇴 안 한다. 철수 안 해. 우린 여기 계속 레바논 때리겠다. 먹겠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겠다. 이건 역시 마찰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 이러면. 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종전합의나 이런 내용들이 지속성이 있을까? 과연 해낼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적인 그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스라엘도 달래야 되고 또 트럼프가 내부적인 강경파들도 달래야 되고 이 패전의 어떤 이 굴욕을 어떤 식으로든 포장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여론이 용납질 않는다. 이 자체가 지금 트럼프가 많이 권위가 떨어졌다라는 거겠죠.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그 지금 문제점들을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국과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서포트를 받는 이란이 결국에는 버텨냈다. 이런 걸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더 그 돈독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세계 정세에서도 이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혹까지도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번 상황이 만들어낸 이제 끔찍한 결과는 고물가였죠. 전 세계가 이제 고물가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전에 말했듯이 인제 이번 전쟁에서 다른 그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 기지들이 다 털려 버렸어요. 절반 정도가 날아가 버리니까 이 1,000만 배럴 이상을 지금 석유 생산이 안 돼.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기름값이 내려갈 그 뭐 여지가 없죠. 계속 공급 부족은 시달리게 되고 아무리 배가 통과하더라도 이게 또 몇 주간 걸리고 생산이 안 되는데 뭐 어쩔 이러면은 또다시 기름값이 발작을 일으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값의 안정에는 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 고물가라는 걸 피할 수가 없고 이 여러 면에서 인제 고민이고 또 산유국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인제 기름값이 높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거를 더 원할 거란 말이죠. 은근히 얘네들은 속으로 그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름값이 높아진 상태에서 최대한 이 생산량을 쪼금씩 늘리면서 그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또 산유국의 입장일 거예요. 요런 것까지 계산해 보면은 '아 이 기름값이 급속도로 떨어지긴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예측이 되잖아요. 이 고물가 문제가 또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큰 잘못 중에 하나다.